이제 솔직히 바닥 아니냐 이 생각부터 들었다면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차트의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 채널의 중단선도 넘어서지 못했고 최근의 반등들 역시도 고점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원래 상승 추세였다면 저점들도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고점들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지금 저점은 간신히 버텨주고 있는데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흐름들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은 그저 반등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의 전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청산 리듬의 기준으로도 바로 아래 롱청산 물량들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세력들 입장에서 한 번 더 가격을 누르게 돼서 시장을 가볍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바닥을 확신하는 구간들이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구간이다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바닥은 공포가 터지는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설마 더 빠지겠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은 보통 진짜 바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 60K대까지 하락을 이뤄냈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진짜 바닥을 다졌다, 하락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비트코인 흐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저점들은 애매하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고점들은 계속해서 낮추는 상황들, 즉 한마디로 하방 압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리를 진짜 바닥이라고 착각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이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 오늘 제가 차트 기준으로 같이 짚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기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지금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즌 종료를 외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추세가 없는 중간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비트코인이 74K를 돌파해야 진짜 상승 추세를 되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60K가 한 번 더 뚫릴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금 그 중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우선으로 세워두고 저희는 무조건 반응형 단타 매매만 가져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비트코인의 하방의 청산 물량들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방을 먼저 털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방을 먼저 털고 나서 비트코인은 70K대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에 대한 그림들은 굉장히 명확했죠. 결국 최종적인 상승이 히트맵의 70K대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 모습 보여줄 수 있었고 여기서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청산을 털고 올라와서 상방에 있던 물량들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냈다. 이거는 그저 유동성을 정리했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건 역시도 결국 위에 쌓여버린 매물대들을 뚫을 수 있었던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비트코인이 청산 물량을 털고 올라오게 되면서 이 삼각수렴 패턴의 하단선을 완벽하게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을 때 진입 신호 들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진입을 진행했고 결국 이 매수세 자체가 크게 나와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전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었던 자리, 한마디로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빠르게 전량 익절 진행하게 되면서 현재 구조에 맞춰서 완벽한 대응 함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 지금이 진짜 기준 없이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왜 계속 반응형 단타 매매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것들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댓글로 굿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매번 기준에 대한 것들을 강조드리면서 우리가 지금은 어디를 좀 위주로 무너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뚫고 일어서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면은 이 가격이 내 기준에 도달했을 때 차트를 보고 있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기준과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트를 못 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런 기준들을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차트를 보는 것 자체가 직업이다 보니 스터디룸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차트 분석 현황들 일기장처럼 계속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어가는 대응 자리들에서는 저는 지금 대응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함께 타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시간 현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첨부해 두었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만 바로 눌러주시면은 보내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평일 안에 이런 것들 바로바로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어제 청산 물량을 털고 나서 올라왔던 흐름 역시도 또 한 번 고점을 낮추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의 매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매수세가 강해서 밀어붙이는 장이 되는 것이 아닌 정리하고 반등하고 다시 눌리는 장,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반등세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가져가서 봤을 때는 저는 또 한 번의 바닥 테스트가 이루어질 확률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오늘자 비트코인의 청산 리듬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벌써 청산 물량들 하방에 쌓여있던 거를 반절 정도 정리하고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롱 청산 물량들 아직까지 거의 다 해소되지 않은 채 바로 아래 붙어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결국 이럴 때 세력의 입장에서 편한 것들이 무엇이냐, 한 번 더 눌러서 남은 롱 물량 정리하고 시장을 가볍게 만들어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리니 분들 이렇게 청산 리듬을 또 확인해야 되고 내가 차트적인 지지 저항 구간들도 체크해야 되고, 근데 아직 차트를 보는 게 서툴고 뭘 봐야 될지 모를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참고하기에는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저희 채널 구독만 딱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제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히트맵 기준으로 추가적인 하락세에 대해서 조금 더 예측을 해보자면은 저는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반등을 걸어볼 수 있는 구간, 청산 히트맵 기준으로 67.5K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세,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 67.5K가 무너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 아래 있는 이 하락 채널의 하단선, 이 부근인 64에서 63K대 선 안에서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본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락 시그널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구조상 굉장히 자연스러운 유동성 정리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까지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반등 타점 다시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다? 67.5K, 그리고 이 하단 채널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았을 때 반등 타점들 단기적으로 짧게 잡아볼 수 있다. 자, 물론 지금 비트코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캔들 자체가 어제처럼 휩소를 그려내고 하단선을 딛고 일어섰다면은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패턴의 상단선까지는 이 단타 상승 타점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결국 지금 비트코인이 74K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상 장기적으로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비트코인이 60K를 찍었던 이후에 반등이 일어났을 때도 이 하락 채널의 중단선조차도 넘어서지 못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넓은 흐름 자체가 불플래그 패턴 그대로 작용해서 이 하단선을 꼬리로 한 번 더 깨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넘어와서 이 과거에도 이 패턴들이 등장했을 때를 좀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이 진짜 상승장이 등장하기 이전에 하단을 한번 강하게 이탈했다가 공포를 확산시키고 꼬리를 만든 다음에 말아 올려서 상승장을 만들어냈던 모습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바로 이때 당시의 흐름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불플래그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결국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흐름 나왔다? 하단선을 꼬리로 깨고 나서 말아 올려서 그대로 상승장으로 끌고 가는 흐름들이 등장을 했었다. 이 과정들이 좀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은 결국 시장의 심리 구조 자체가 이 상승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아무도 못 믿는 자리가 필요하다.
때마다 이 구조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처럼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방 물량들을 털면서 가볍게 만들어내는 흐름이면은 이전 저점이었던 60K대를 한 번 더 깨뜨리고 우리가 주봉 기준에서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던 바로 이 자리 SMA 200선이 있는 58K까지도 이런 하락의 가능성들 중장기적으로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저점이었던 60K 그리고 최대 이 SMA선이 58K까지는 우리는 하방 리스크 가능성 열어두고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지지 그리고 구조적인 지지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의 생존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은 진짜 공포가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숏 포지션 잡고 여기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구조상 하방 리스크가 크다라는 건 맞는 사실이에요. 근데 숏을 길게 끌고 가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 손익비 굉장히 애매하죠. 스탑로스 변동성 자체가 좀 크게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도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숏 스퀴즈 언제든지 터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이 아니라 결국 이 완벽한 바닥을 잡아낼 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완벽한 고점 역시도 잡아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확률이 높은 자리들 이 자리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자리들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움직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은 그렇게까지 하락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남들처럼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려오게 됐네? 그러면 나는 이런 채널선들 기준으로 여기서 지지받았을 때 빠르게 조금 더 크게 베팅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주봉 기준으로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타왔었던 이 큰 상승 채널 이 상승 채널의 하단선은 최소한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채널선 돌파하기 이전까지 상방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없고 저는 큰 기회 자체를 58K에서 60K대로 다시 한번 더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부근 안에서 자리를 한번 잡는다라고 하면 이 채널 하단선이 자리 잡고 있는 74K대까지 현물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20%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는 상방에 대한 저항도 제대로 알고 있으니 여기서 선물 정리해도 이만큼의 수익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굳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 애매하게 방향성 베팅하시다 손실 보지 마시고 조급해할 것 하나 없이 단타로 반응들 짧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지금의 흐름들을 조금 더 먼 발치에서 지켜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고 계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 보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에서 보신 채널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채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되는 대응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꾸 저한테 포지션 잡은 거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진짜로 잡은 포지션이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스터디룸에서도 계속 현재 추가 조정 리스크 그리고 재조정 움직임들 결국 아직까지 추세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 전혀 걸고 있지 않고 단타로 굉장히 짧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단기 대응들 같이 들어가 주신다면은 이 패턴의 하단선 이전처럼 휩쓸어 몰고 올라와서 뒤덮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잡아서 현재 이 전고점 부근들 혹은 이전 눌림목 구간까지 굉장히 짧게 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67.5K 자리대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봤다가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패턴의 하단선까지 또 짧게 먹고 나온다든지 결국 저는 위로는 74K 아래로는 58에서 60까지는 큰 방향성 매매를 전혀 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지금은 내 시드를 잘 지켜가면서 진짜 안정적인 자리들 진짜 확신이 넘치는 자리들까지 진짜 확신이 넘치는 자리까지 좀 기다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응형 단타 매매 이런 지지저항 라인들 기준 잡아놓으시고 짧게 먹고 빠지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드리자면 지금은 결국 방향을 맞추는 장이 아니라 기준을 기다려야 되는 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현금 관리 같이 진행해 주시면서 이 반응형 단타로 짧게 먹고 빠지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기준들 같이 함께 좀 확인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신중한 분석
분석으로 다음에도 좋은 기준들 갖고 함께 찾아올 예정이니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